업무상 위력을 가진 지위와 건세를 가지신 분들, 그 지위와 건세는 똑바로 행사하라고 국민과 시민이 준 것입니다. 당신이 잘나서 준 게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 사는 이야기 짱변 장성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인에게는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제가 경험한 그분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있을 때인데요. 그 당시에 아마 사법연수원으로 특강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분의 특강을 거의 앞부분에서 들었는데, 그 강의를 마치고 그분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보라고 해서 제가 그때 이런 질문을 한 기억이 나요. 변호사로서 편한 길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힘들게 시민운동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 같아서 그냥 그 일을 피하지 않고 해보는 겁니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초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꿈을 키워가던 제가 상당히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그분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의 7월 13일자 기자회견을 보고 충격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권세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사람은 변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 피해 내용이었습니다. 입에 담기에 민망한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굳이 이야기는 안 하렵니다. 피해자 측의 변호인의 기자회견 내용을 추천 영상으로 나중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피해자의 변호인은 저랑 또 사법연수원 동기이면서 같은 반 같은 조원이었습니다. 보통 연수원 수료하고 나면 각자 가는 길이 달라서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를 잘 모르고 지내는 것이 대부분인데, 김병관은 연수원 때부터 스터디를 같이 했던 인연이 있어서 지금도 자주 의견 교환하고 안부를 묻는 처지입니다. 참 세상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같은 길을 다른 길 가다가 누군가는 고인이 되어버렸고 누군가는 그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정말 세상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본론으로 들어가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성폭법에 1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업무 또는 고용으로 고용관계 등으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 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위력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어떤 영상에서 언급하던 강제 추행과는 달리 폭행, 협박이나 또는 기습적인 힘을 사용해서 추행한 것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 지위와 건세를 이용해서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제가 이전에 고소대리를 맡아서 취급하면서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회사의 사장이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회사 차량으로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집으로 가는 길에 차량 안에서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한다거나, 피해자가 또 원하지도 않는데 피곤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로 와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다거나 손을 일방적으로 만진다거나 이런 행동을 해서 결국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어서 처벌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또 소개해드리면, 가해자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상급자였는데 당시의 직급을 생각해 보면 나름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때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고위직 공무원 역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였고, 그래서 공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피해자가 원하는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그분 처음에는 저 장면을 만만하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코 다쳤죠. 순순히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제가 전달했는데, 의외게도 저희 고려대학교 선배 변호사를 통해서 속된 말로 백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진짜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같이 동고동락했던 선배님이었는데 전화 오셔가지고, 짱변 그거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되겠느냐, 혹시 그 일에서 손 떼면 안 되겠느냐는 식으로 오히려 저를 좀 달래는 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더 세게 나가버렸죠. 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막 해버렸더니 그분이 그 가해자가 직접 찾아오셨어요.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서 빌고 또 빌고 변호사님을 제대로 못 봤던 것 같다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 타이밍에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그래서 질타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평소에도 백을 써서 그 자리에 가셨냐고 라고 하면서 제가 강하게 질타를 했죠. 잘못된 거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 하지 않겠다 재발 방지 약속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데 그 순수한 의도를 다른 사람 말이죠. 특히나 인맥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못하게 방해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자체가 너무나 참 당황스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강하게 나가는 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한 일부 몰직한 공무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서 현재 피해를 입고 있거나 피해를 입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피해자분들에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가해자에게 스탑하라는 경고를 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아니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굳이 본인들이 나서서 또 다른 2차 피해 또는 넘지 못하는 벽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그 절망감을 맛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유익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네, 그와는 별개로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나 제가 더 하려고 합니다. 그 피고소인이 받고 있던 혐의 사실 중에 하나가 성법상 그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 적용 법조는 제가 따로 띄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실의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를 밝히는데 중요한 증거는 핸드폰입니다. 가해자들이 보통 피해자에게 보내는 그 문자, 그 다음에 영상, 사진 이런 것들은 다 핸드폰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고소인이 조사를 받자마자 피고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건은 이런 경우에 피고소인이 뭐부터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증거를 없애는 일을 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없애지 말아야 해도 없애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고의청이라는 이유로 수사 개시 통보 정도는 상부기관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의청이 어떤 비리에 연루됐다는 것을 감독자들은 알아야 되니까요. 그 정도는 법에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보고를 받은 상부기관이 피고소된 사실을 피고소자에게 알려준 것이라면, 또는 뭐 그 내용 정도도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이라면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업무상 미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건설을 가진 것도 모자라서 수사 정보까지 먼저 확인할 수 있는 특권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두고 논란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변호사들도 피해자를 대리하는 고소 대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이와 같은 사건처럼 고위청, 사회 지도청을 상대로 무슨 법적 절차를 진행해 가는데 그 수사 기밀에 해당하는 것들이 먼저 유출되어 버리면 가뜩이나 지위와 건설을 이용한 사람이 증거인멸 시도 안 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자, 오늘도 영상을 마무리하는 멘트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상 미력을 가진 지위와 건설을 가지신 분들, 그 지위와 건세는 똑바로 행사하라고 국민과 시민이 준 것입니다. 당신이 잘나서 준 게 아닙니다. 제발 착각하지 말고 삽시다. 세상 사는 이야기 짱변 정성규였습니다.